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자녀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한국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문제인데요. 다문화 가족 중에서는 부모 중 한쪽이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다문화 가족 자녀는 영유아기부터 한국어를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합니다. 부족한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 가족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학업에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중 학업 포기자가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8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 가족 자녀는 약 8에서 9%로 2015년 약 5에서 6%였던 것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나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교사들과 교육 현장에서도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 교사는 다문화 가족 학생을 불러일으켜 학생들에게 잘 대해줘라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죠. 이러한 사례는 교육 현장에서 직접 다문화 가족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들조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문화를 비롯한 소수자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역차별입니다. 최근 들어 다문화 가족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에 위치한 대림초등학교에서는 2018년에 신입생 중 70% 이상이 중국 동포들의 자녀로 구성되었는데 신입생 중 대다수가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 자녀가 아닌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이나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한 각종 혜택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불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여러 건의 국민청원들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과 그 자녀들은 사회적 소수자이며 그들에 대한 지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역차별이라고 단순화하며 비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급격하게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 그럼에도 교육 현장 등을 비롯한 사회의 각종 분야에서는 아직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차별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 잘 적응하기에는 아직도 제도적인 환경이나 대중의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문화 가족이 겪는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이고 친척이고 가족이죠.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지도 16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이웃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공존과 통합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이사통TV와 함께 다문화 가족이 겪는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